전기자전거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작업은 7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말에나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작업은 남는 시간에만 야외에서 진행해서 날이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작업 진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모처럼 작업하려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아서 공구와 부품을 재구매하고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우선은 뒷바퀴를 바꾸어주기 위해 자전거를 뒤집어 놓은 다음 뒷바퀴에 연결된 모터선을 분리해 줍니다. 뒷바퀴의 모터선은 컨트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바퀴를 떼기 위해서는 선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는 뒷바퀴 축을 고정해주는 볼트를 풀어줘야 합니다. 볼트에는 고무캡이 덮여 있을 텐데 고무캡을 제거 후에 볼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폭을 조절할 수 있는 몽키 스패너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작업하며 촬영하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촬영해놓고 보니 좀 더 디테일하게 촬영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전거를 뒤집어 놓고 보니 숨겨진 흙먼지가 많아 청소 작업도 병행하면서 하였는데 작업을 진행할수록 일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양쪽의 볼트를 모두 풀어줍니다. 모터의 강력한 회전력 때문에 뒷바퀴 축이 홈과 맞물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뒷바퀴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뒷바퀴 축에 납작한 부분과 홈을 나란하게 한 후에 뒷바퀴를 빼면 쉽게 빠집니다. 분해한 뒷바퀴입니다. 타이어와 타이어 튜브를 제거하고 새로 교체할 뒷바퀴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7단 기어입니다. 제일 작은 기어의 이빨 수를 세어봤습니다. 14T입니다. 새로 장착할 뒷바퀴입니다. 1500W 허브 모터가 달렸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750W 모터보다 무게가 많이 무겁습니다. 타이어를 장착하기 전에 림 테이프를 덮어줘야 합니다. 림 테이프를 덮어주지 않으면 림의 날카로운 부분에 타이어 튜브가 직접 접촉하게 되어 펑크가 빨리 납니다. 공기주입구와 림 테이프의 구멍을 드라이브로 고정시킨 다음에 림 테이프를 있는 힘을 다해 늘려서 바퀴에 장착하시면 됩니다. 림 테이프가 꽤 질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힘을 써서 당기면 조금은 늘어나기는 합니다. 림 테이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젠 기존의 뒷바퀴에서 타이어와 타이어 튜브를 분리할 차례입니다. 타이어의 바람을 모두 빼줍니다. 공기가 빠진 후에 타이어를 빼주면 쉽게 빠집니다. 타이어뿐만 아니라 로터도 분리해서 새로운 바퀴에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두 바퀴를 번갈아 들어보니 1500W 바퀴가 훨씬 무겁습니다. 1500W 바퀴가 기어리스 방식이라 모터 안에 기어가 없습니다. 기어가 없는데 큰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진 듯 합니다. 새로 교체할 바퀴에 타이어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튜브 장착 후 외부 타이어를 바퀴에 넣으실 때 타이어의 화살표 방향과 바퀴의 회전 방향을 맞추어서 장착하셔야 합니다. 다만 펫바이크의 외부 타이어는 워낙에 질겨가지고 타이어 튜브를 안에 넣기가 쉽지 않은데 튜브에 바람을 약간만 넣어서 타이어 안으로 밀어 넣으면 쉽게 들어갑니다. 튜브를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외부 타이어도 바퀴 안으로 선에 맞추어 넣어줍니다. 바람을 주입해줍니다. 펫바이크라 바람을 한참 넣어줘야 합니다. 7월 초에 무더위 속에서 펌프질을 하니 땀이 엄청 흘렀습니다.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30psi입니다. 30psi가 될 때까지 펌프질을 해줍니다. 펌프를 바퀴에서 분리했습니다. 바퀴가 어느 정도 단단해졌습니다. 체인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뒷바퀴를 장착하기 전에 체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체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인 커터기가 필요합니다. 체인 간 연결핀을 체인 커터기의 정가운데 맞춘 후에 손잡이를 돌리면 되는데 가운데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운데를 맞추지 않고 손잡이를 마구 돌렸다가는 체인이 통째로 휘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맞춰서 잘 돌리다 보면 연결핀 하나가 삐져나오게 됩니다. 삐져나온 연결핀은 녹노즈로 잡아서 빼면 체인이 끊어집니다. 체인에 어마무시한 기름때가 묻어 있어서 자전거에 묻지 않게 조심히 빼냅니다. 뒷바퀴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자전거에 허브모터가 달린 바퀴를 설치할 경우 토크암으로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차체가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토크암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바퀴가 바뀌면 브레이크 패드 간격도 다시 맞추어야 하는데 바퀴에 같이 들어있는 스페이서로 바퀴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바퀴를 굴려보니 로터가 브레이크 패드 한쪽 면에 닿아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추후에 뒷바퀴의 위치를 조정하느라 2번 정도 더 뒤집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분리된 바퀴와 새로 설치한 바퀴를 나란히 세워봤습니다. 모터 사이즈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번엔 컨트롤러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20 전기자전거의 컨트롤러는 사진의 빨간 동그라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서 덮개를 열면 비좁은 공간에 컨트롤러와 전선이 우겨 넣어져 있습니다. 출력이 높은 허브모터로 교체할 경우 컨트롤러도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컨트롤러가 수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모터 출력을 받쳐줘야 합니다.
750W 모터용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 연결된 전선들을 모두 분리합니다.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커넥터가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실리콘이 덧대어져 있는 커넥터는 칼로 잘라내고 분리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커넥터가 실리콘으로 덧대어져 있어서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분해가 완료된 컨트롤러와 새로 교체할 컨트롤러의 크기 비교입니다. 컨트롤러 사이즈가 커서 원래 컨트롤러가 들어있던 공간에 넣는 게 불가능합니다. 작은 컨트롤러의 최대 허용 전류는 22A이고 큰 컨트롤러의 최대 허용 전류는 35A입니다. 더블 배터리 컨버터입니다. 배터리 2개를 병렬로 사용 시 배터리에서 배터리로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주고 양쪽 배터리의 전류를 컨트롤러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원래는 컨버터 가방을 별도로 설치한 후에 안에 컨버터를 넣어두었는데 원래 컨트롤러가 있던 자리에 더블 배터리 컨버터를 넣어줄 계획입니다. 컨버터 가방은 제거하고 컨트롤러 가방을 놓으려고 합니다. 컨트롤러 가방 설치 후에 컨트롤러를 가방 안에 넣어줍니다. 일단은 뒷바퀴 허브모터와 관련된 선들을 먼저 컨트롤러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커넥터의 모양과 색상이 일치하는 것끼리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바퀴와 연결되는 커넥터는 홀센서, 하얀색 큰 커넥터, 그리고 페이즈 포지션, 초록, 파랑, 노랑 커넥터입니다. 듀얼 배터리 컨버터는 선을 분리하여 원래 컨트롤러가 있던 곳에 넣어두고 다시 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듀얼 배터리 컨버터의 XT 60 순놈 단자 2개는 배터리에 연결하고 앞놈 단자 1개는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배터리가 안장 아래쪽과 핸들에 위치해 있는데 핸들 쪽에 있는 배터리를 듀얼 배터리 컨버터와 연결하기 위해서 XT 60 연장선도 필요합니다. 보통의 컨트롤러 전원 단자는 XT 6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매한 컨트롤러는 전원 단자가 검정색과 빨간색의 앤더슨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와 컨버터를 연결하기 위해 왼쪽 아래 사진과 같은 전선이 필요합니다. 컨트롤러는 앞바퀴와 탑튜브 사이에 이런 식으로 걸려 있습니다. 복잡한 전선 작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끝내기 어려울 것 같다. 일단은 비닐로 전선을 묶어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